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추운 겨울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겨울철이 되면은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게 많습니다. 일단 수도가 얼지 않을까, 관리비는 얼마나 많이 나올까, 이런 걱정.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전기요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까지 지역 난방이라든지 가스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긴 합니다만 언제부터인가 이제 전력 피크가 여름이 아니고 겨울로 옮겨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생계비에 많은 이제 부담이 되는 게 이제 에너지 요금, 그 중에서도 전기 요금인데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북유럽,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복지국가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지역의 전기 요금이 폭등을 하는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유럽 전체적으로 각 지역별로 국가별로 전기요금을 쭉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격차가 커요. 왼쪽에 있는 국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노르웨이, 그 다음에 그 동쪽에 있는 스웨덴 이런 국가들을 보고 있으면 스웨덴 같은 경우 북쪽이 이제 15유로, 근데 남쪽은 699유로. 이건 도대체 몇 배 차이 나는 거죠? 한 40배 차이 나는 거네요. 그 다음에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북부나 중부는 100에서 한 75 정도 되는데 남부는 거의 900 가까이 되는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가 지금 930유로인데 이 노르웨이 전기 요금이 이만한 수준이다. 상당히 이제 신기한 일인 거죠. 원래 노르웨이는 비싼 나라입니다. 뭐든지 다 비싸요. 가보시면 물 한 잔 마셔도 비싸고, 그 다음에 이제 샌드위치 하나를 먹어도 비싸고, 당연히 술도 비싸고 다 비싼 나라인데 유일하게 좀 싸다 느껴지는 게 전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노르웨이는 전체 전력의 이제 99% 가까이를 이제 수력 발전으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하게 전력을 생산하는 나라인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르웨이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 요금이 폭등을 했어요. 킬로와트 아워당으로 나눠서 보니까 1,741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 요금이 킬로와트 아워당 121원이에요. 우리나라가 121원인데 노르웨이가 1,741원이다. 그러면 10배 훌쩍 뛰어넘습니다. 최근에 많이 우리나라에서 올랐던 한 2, 3년 사이에 70% 오른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기준해보면 더 차이가 커집니다. 우리가 118원 정도 되는데 1,741원. 어마어마한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게 일주일 전, 그러니까 11월 말과 비교를 했을 때 보면은 한 일주일 사이에 20배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팍 치고 오르다가 이제 지금 다시 좀 내려간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노르웨이 국민들은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악소리가 나오는 거죠. 물론 이 가변 전기요금을 이제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갑자기 튀면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노르웨이 정부 같은 경우는 특정 기준, 정부가 정해놓은 특정 기준을 이제 넘어가게 되면 그 중에 90%는 정부가 대신 이제 내줍니다.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산업용, 기업, 그 다음에 상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이런 혜택이 없는 거죠. 가정용만 혜택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노르웨이에서는 지금 이제 1월달 들어가지고 이제 고지서 폭탄이 막 쏟아지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스웨덴 남부 같은 경우는 이제 북부 지역과 비교해봤을 때 차이가 크죠. 북부 지역은 15유로 정도인데 여기는 690, 700유로 정도 되니까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국민들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 막 오르는 것을 그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이 추운 겨울에 실내 난방 온도를 이제 17도, 16도 이렇게까지 낮춰놓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외출로 설정해놓으면 이렇게까지 낮아질 때가 있는데 거의 냉골이죠. 정말 얼지만 않다 뿐이지. 그런데 하루에 이제 쓰는 난방용 전기요금이 하루 우리 돈으로 한 8만 원, 9만 원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오르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이 북유럽 국가, 평화로웠던 북유럽 국가들을 괴롭히는 가장 큰 원죄를 저지르고 있는 나라는 독일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둥켈플라우테라고 그래가지고 흐리고 바람이 안 부는, 그러니까 해상 풍력, 그다음에 태양광 다 안 되는 시기가 되면서 전력 생산이 급감했습니다. 쭉 급감하다 보니까 부족한 전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독일의 전기요금이 막 오릅니다. 수요가 올라가는 거죠. 입찰할 때마다. 얼마를 부르던 자관 전기가 필요하다라고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싼 전기들이 다 독일로 몰려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높은 전력 요금을 결정하는 쪽으로 전기는 이제 쏠리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의 수요가 이제 급증하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막 폭등을 해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람이 좀 불고 태양도 뜨고 그러면 또 가격이 또 폭락을 해요. 그래서 또 마이너스, 내가 전기를 써도 오히려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 게 요즘에 유럽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신기한 게 아니 같은 나라인데 전기요금이 왜 이렇게 달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울산이나 뭐 부산이나 서울이나 해남이나 다 전기요금이 거의 차이 나지 않습니다. 물론 원가상으로 봤을 때 송전 요금이 붙어서 조금씩 이론적으로는 차이가 나야 되지만 실제로는 거의가 차이 나지 않는데 유럽 국가들을 보고 있으면 특히 이제 북유럽 국가들을 보고 있으면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한 나라지만 이 나라의 자기네 나라의 구역들을 여러 개로 나눠 놓습니다. 송전망을 국가가 전체적으로 하나로 잘 연결된 송전망이 없기 때문에 각 구역별로 이제 요금이 결정되는 체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나 스웨덴이나 다 모두 전력은 북쪽에서 수력 발전을 이용해서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따뜻한 남쪽 나라에 주로 많이 몰려 살아요. 그러니까 남쪽 전력 수요는 높은 데 비해서 전력 생산은 북쪽에서 많이 되는데 이게 이제 공급이 원활치 않다 보니까 뭔가 다른 지역에서 전력 수요가 확 뛰면은 이 남쪽 지역의 전력이 부족해지면서 전력이 가격이 폭등하는 일이 계속 벌어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북부 SE1, 2라고 표시되어 있는 요 지역이 저렴하고 남쪽으로 갈수록 이제 비싸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뭐 두 나라 모두 다 송전 제약, 그다음에 구역별 뭐 가격 수급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각 지역별로 다른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똥이 어디로 튀느냐? 우리나라가 이제 재생에너지 같은 걸 할 때 대한민국은 친구가 없어서 힘들어라고 하면서 유럽 이야기를 많이 듭니다. 유럽은 이제 여러 나라들이 다 전력망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필요하면 땡겨 쓰고 남으면 수출하고 이러면서 서로가 이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이제 국제적인 연결망이 과연 좋은 것이냐?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북유럽 국가들의 이제 국제 송전망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그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여기 보이시는 요 덴마크, 그 다음에 이제 노르웨이 이 지역을 연결하는 1,700메가와트 용량의 이제 송전망의 두 국가를 연결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뭐 두 국가는 옛날에 한 나라였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친밀한 이제 그런 상황인데 1976년부터 이제 시작된 북유럽 국가들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들의 이제 인터커넥트 국제 송전망은 점점 확대가 돼가지고 이제 2014년까지 이제 계속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상대방한테 끌어쓰고 그 다음에 내가 남으면 보내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필요한 설비를 100% 갖추고 있지 않아도 되니까 나는 설비 투자 비용도 줄이고 상대방이 남아서 버려야 되는 전기를 내가 갖고 오니까 저렴한 전기를 쓰게 되니까 서로 윈윈이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유럽 국가들끼리 처음에는 전기를 이렇게 쓰다가 점점 이제 이 대상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도 전기를 이제 쓰게 되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주변 지역에 많은 전기를 이제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17개 이제 전력 연결 케이블을 이제 국제 송전망 케이블을 가지고 있고요. 덴마크, 뭐 독일, 네덜란드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고 나머지 나라들하고는 이제 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3년에 노르웨이 정부는 영국하고 이제 이 국제 송전망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독일도 같이 했군요. 2013년에 영국이랑 독일이랑 두 나라를 했는데 이 당시 이제 노르웨이 내부에서 좀 걱정이 됐었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전기가 남아 돌아서 낮은 전기요금을 쓰는데 이 우리보다 나라도 훨씬 크고 전력 수요도 훨씬 높은 이 두 나라가 전기를 막 끌어가면 우리나라 전력 요금이 막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걱정을 하게 됐던 거죠. 당시에 노르웨이 정부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킬로와트 아워당 0.004유로 정도 오른다. 그러니까 뭐 몇 원 정도 오르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계절별로 나눠보면 이제 뭐 여름에는 한 0.03유로, 그 다음에 전력 수요가 더 많은 겨울에는 0.15유로 정도가 맥시멈일 거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몇 년간의 공사를 거쳐가지고 2021년 이제 개통을 하고 나니까 실제로는 이 변동성이 10배 이상 늘어난다는 거죠. 아까 20배 처음에 올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0배는 매우 많이 튄 거고 10배씩 튀는 것은 이제 수시로 발생을 한다라는 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르웨이 내부적으로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수력 전기를 통해 가지고 전기차도 굴리고 여러 가지 탈탄소도 잘하고 있었는데 이게 다 잉여 전기, 남는 전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난방도 하고 할 수 있었는데 이거 잉여 전기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계산해봐. 라고 그러니까 노르웨이 싱크탱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 페이스로 가면 5년 내로 노르웨이의 잉여 전력이 다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누가 이 전기를 쪽쪽 뽑아가느냐? 당연히 독일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든 전력 생산량 자체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전력 생산 설비도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지금 화면이 독일에서 전력 생산 능력인데 비슷하게 이어지다가 2020년을 전후하면서부터 2018년, 19년부터 쭉쭉쭉 떨어지는 게 이제 보이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석탄화력, 원자력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15기가와트 용량 정도의 전력 생산 설비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보통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보면은 1.4기가 정도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옛날 거는 1기가 정도로 표현하는데 그러면 뭐 옛날 원자력 발전소 15기 정도가 이제 갑자기 퇴장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을 자기들이 뭔가 가스 화력 발전소를 더하든 뭔가를 더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대외 의존도가 커지는 거고 대외 의존도가 커지다 보니까 비싼 값으로 전기를 사와야 되는데 전기 가격 차이가 크니까 제일 많이 전기를 갖고 올 수 있는 데가 이제 북해 건너에 있는 노르웨이, 그 다음에 스웨덴 이런 북유럽 국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다른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독일이 이제 북유럽으로부터 전력 수입량 자체가 지금 이제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많은 전력들이 지금 독일로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전력 요금이 뭐 우리나라도 정치적인 문제가 됐지만 노르웨이도 지금 정치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집권 여당 같은 경우가 행정부에 지금 요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덴마크 이런 이제 그 유럽 본토 지역과 연결돼 있는 인터커넥트를 이제 끊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지금 너무 싸게 사가고 있으니까 이 전력 요금, 송전 요금에 대해서 재협상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집권 노동당 같은 경우도 보면 2026년 같은 경우에 이제 덴마크와 연결되는 이 전력망에 대해서 갱신을 해야 되는데 이때 그냥 잘라버리자. 무슨 갱신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립 성향의 이제 중앙당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도 옛날부터 덴마크하고 끊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영국, 독일과는 당연히 재협상해야 된다. 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노르웨이의 정치권들이 지금 이렇게 싼 전기 그냥 막 넘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부 지역에서의 전력 가격 급등이 어떻게 보면은 전력 업체들이 더 많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자국의 수요를 포기하고 해외 수출로 돌리면서 나타나는 현상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 전력 수출 업체들도 혼을 내줘야 된다. 이런 행태에 대해서 뭐 과징금을 물리던 세금, 횡재세를 물리든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아예 법률로 국내 가격을 얼마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수출을 해라. 이런 이제 입법을 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북유럽의 분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르웨이가 좀 더 강경하고요. 스웨덴도 이제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도 현재 700메가와트 규모의 송전망을 이제 독일로 연결하는 이제 한자 브릿지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거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스웨덴 에너지부 같은 경우가 독일이 자국 내의 전력 시스템, 전력 가격 결정 시스템, 뭐 송전 등등에 관한 여러 가지 정비가 마무리될 때까지 우리 연결 안 한다라고 이제 통보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즉 독일이 그냥 그 가격 차 때문에 엄청나게 해외에서 많은 전력을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봐도 그럴 것 같아. 라고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 현 시스템 상에서 연결하면 피해는 우리가 본다라는 게 이제 스웨덴 에너지부의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이 스웨덴이나 노르웨이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 독일이라는 나라가 국내 독일 내부의 전기 시장의 어떤 송전망이라든지 네트워크, 가격 결정 체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적절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지역에서 많은 비용, 비싸게 쓰는 입찰 구역으로 막 여기저기 세분화돼 있다.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좀 비용을 낮추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할 생각 없이 그냥 밖에서 저렴한 전기를 자꾸 땡겨 쓰려고 한다라는 게 이제 불만인 거죠. 그래서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이제 북유럽과 지금 독일 간의 이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 유럽 전체의 문제로 이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력이 막 튀고 그다음에 불편해지고 가격이 폭등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 전력망 자체가 이제 붕괴되는 이제 이러한 큰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비용들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추산해 보면 이제 2050년까지 현재의 전력망 유지 비용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당연히 이런 요금은 누가 땅 파서 주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쓰는 전기 요금에 다 얹혀져 가지고 망 유지 요금으로 부과되는데 당연히 소비자들이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이러한 요인으로 작용된다라는 거죠.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독일 같은 경우가 2002년부터 2022년까지 20년 동안 에너지 전환, 에너지 변대를 위해서 7,400억 달러 정도를 썼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1,100조 원을 썼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50조 원씩 이제 꼬박꼬박 집어넣는데 그 결과라는 게 결국 해외에서 전기를 땡겨오는 거. 그 전기 요금은 또 폭등해서 오히려 전기 송전망을 끊어서 더 전력 사정이 불안해지는 이러한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도대체 왜 했을까? 왜 독일은 저랬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든 간에 저렴한 전기 요금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여러 가지 생활비를 부담을 좀 줄이고 있던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이 두 나라는 이제 폭탄을 맞은 격이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유럽 전체 전기 요금 그리고 송전망 체계에 관한 여러 가지 비판과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 오늘 정리해 봤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아.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 책을 사랑하고 배움을 마다하지 않는 당신을 위한 곳 3프로와 교보문고가 만나 위즈덤 칼리지 시즌2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투자와 경제, 국제, 심리, 예술, 테크, 도시, 과학, 창의, 그리고 미래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